네, 지난달 FTX가 파산을 하면서 갖가지 사업체들과 갖가지 거래소들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또 지금까지 유효한 사람들의 의심을 받고 있는 거래소들을 준비를 해왔고요. 가장 첫 번째 타깃이 되는 것은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자회사로는 갤럭시 투자가 있었고 이미 갤럭시 투자는 망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레이스케일이 왜 의심을 받는가? 그레이스케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트러스트라고 하는 이 회사가 파는 투자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투자 종목들 중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는 건 없고 거의 70%가량 지난 1년 동안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런 시선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이 투자금을 받아서 상품에 투자를 했고 나중에는 혹시나 문제가 된다면 이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으나 더 문제가 없는가라는 시선이 존재하고 이때 받았던 시선이 이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여기에 랭크되어 있는 알트코인들을 팔고 있지 않나 라는 의혹이 지난주에 제기가 됐고요. 그 대표격이 되는 게 이 밑으로부터 파일코인, 젠, 라이트, 라이브 피어 등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각가지 알트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격을 모아봤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되는 것은 파일코인입니다. 각 인플루언서들이나 유튜버들이 추천을 했고 지난 상반기에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해줬던 코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3.8달러 선으로부터 2.4달러까지 약 40%가량이 무너졌고요. 지금 현재는 30%가량 폭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몇 가지 지갑질화시와 함께 그레이스케일은 알트코인을 처분하고 있다라는 설이 있고요. 이 파일코인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호라이젠, 젠 같은 경우에도 파일코인처럼 30%, 40%가량 하락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15%에서 16% 하락한 와중에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마나, 디센트럴랜드의 경우에도 이전 가격으로부터 20%가량 하락한 와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보고 그레이스케일이 알트코인들을 던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 더해서 자금이 좀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위태한 사업으로는 그레이스케일을 가져와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후오비입니다. 후오비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예전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쯤이면 다 알고 있겠죠.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한국경제에서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은 FTX에 이어서 후오비도 준비금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할 자체 밑에 내려보면은 43%나 거래소 자체 토큰 HT와 트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셔서 HT 토큰의 가격을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6달러부터 5달러 선까지 무너진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이슈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트론의 경우에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각가지 거래소에서 깨끗한 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나와 있듯이 OKX, 대리빗, 크립토닷컴, 바이비트, 바이낸스 등은 꽤나 많은 자금을 유동성이 높은 또 변동성이 작고 안정성 있는 그런 자금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후오비의 경우에는 56%가 깨끗한 자금이고 그럼 나머지는 한 44% 또는 기사에 나와 있듯이 43%가 현금이 아닌 금액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기사에서는 43%가 후오비 토큰과 트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말할 것 없이 이미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태의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보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비트코인을 좀 보유 중에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은 특히나 후오비 거래소에 돈을 예치하고 계신 분들, 조금이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FTX 이슈가 터지기 전날에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었어요. FTX 빨리 떡락이 경고됐고 2주 전부터 이슈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경고드렸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봤지만 에이, FTX 이슈가 터지겠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FTX 이슈는 터졌고 그나마 한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는 출금이 가능했습니다. 출금 시간이 늦어서 그렇지.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더 늦게 알고 더 늦게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금액을 못 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께서 좀 위험한 상태에 돌입할 수 있으니까 저는 미리 경고를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대중들이 보고 있는 위험한 거래소 측면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영상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반드시 무너지는 거 아니고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고 정리를 할 거고요. 또 두 번째로 트론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중국 코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코인이 가져다주는 어감도 그렇고 장세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USDD의 경우 패깅이 지금 현재 2에서 3%대에서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 상태로 계속 흘러간다면 일이 언제쯤 해결이 될까?
결국에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되고 거래 대금이 돌아와서 다시 트론에 대한 자금들이 들어올 때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지금 상태 그대로 불안한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트론에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오비의 준비금 중에 43%가 후오비 토큰이거나 트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이죠. 그럼 이거는 이미 막다른 길에 매몰려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낸스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이낸스의 창펑 자원은 트윗을 통해서 지금의 퍼드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냥 끝까지 살아남아라. 이 믿음을 끝까지 잃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중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언론들에 공개된 이 포춘지를 보게 되면은 바이낸스는 실제로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의심을 제기하고 있고요. 디크립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번에 회계자료 업무를 중단하겠다라고 알린 이 M사가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회계 업무를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와 동시에 BNB가 급락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급락을 했을까요? 264달러에서 220달러까지 무너졌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봐도 15%는 능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른 걸 생각할 필요 없이 언론, 대중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현재 대중들이 느끼고 있는 공포가 저는 거래소 토큰인 BNB에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만큼 반등세가 강력했기 때문에 무너진다의 반대편인 굳건하게 버틸 것이다 라고 보는 시선도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추세를 보신다면은 이게 과연 뭐 마나나 제니나 다를 바가 있을까라고 저는 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창펑저 또한 바이낸스는 대표의 입에서는 버티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대중들, 실제 일반 투자자들 또 고래들도 포함을 해서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시선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래소 측면에서 이러한 이슈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 모든 걸 감안을 하면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사실상 저는 5일선이 버텨주고 좀 올라갈 걸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주말에 데드크로스가 확정이 났습니다. 이거는 확정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하락 추세이냐? 지표는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격이 여기까지 내려왔다면은 수렴한 다음에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60일선은 18개까지 약간 이격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 여기서 버텼다면 이격이 줄어들면서 상승세의 기운을 가져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데드크로스 확정이 났고 이동평균선만으로 고려를 했을 때는 단기적인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근데 다른 관점도 존재하게 되겠죠. 오늘은 그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차트 분석 때 딱 이 정도 장에서 이 장은 골든크로스로 일어나되 60일선의 저항을 맞고 내려가긴 하겠지만 이때 저가만 지켜준다면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봤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난 18년도 말이 끝나고 12년도에 이제 상승을 시작을 할 때 비트코인의 차트는 일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한 게 아닙니다. 저가를 형성을 했을 때 일봉상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승 다이버전스를 형성을 해줬었고요. 가장 저점을 내릴 때 거래 대금이 역시 낮아진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됐고 횡보 이후에 반등이 가능한 상황에서 골든크로스 이후에 상승을 계속 밟아줬다면 사람들의 투심을 안 꺾었겠지만 때에도 이미 이 차트 형태가 여기서 어떻게 상승을 하냐, 더 내려가면 어떡하냐라는 생각에 더불어서 정말 살 떨리는 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이후에 상승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차트를 보실 때 이 부분을 다 지우고 봐주세요. 그럼 여기서 이게 DCB로 표현이 되는지 아니면은 다시 올라가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말만 그냥 좋게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관점은 이미 이전에 다이버전스 등이나 거래대금이 좀 낮아지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승이 가능하려면 이 점을 지켜줘야 합니다. 큰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더블 바텀이 될 수 있게 저점을 내려서는 안 돼요. 지금 현재 가격을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16.7K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가능한 가격의 저점을 붕괴시키면 안 됩니다. 저점을 붕괴시키고 올라갔을 때 이동평균선이 더블 바텀식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마치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더라도. 하지만 이동평균선은 종가 기준으로 5일을 나눠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뚫리게 된다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나오기가 힘듭니다. 종가 때까지 올려줘야 되는데 보통 하락이 발생했을 때는 한두 번 이런 식으로 올리다가 내리다를 반복하다가 올라가지 V자 반등 쉽지 않습니다. V자 반등 거의 그냥 예외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거의 이런 장 정도밖에 없어요.
또는 한 이 정도가 되겠네요.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첫 번째 표시드린 거는 08년도의 반등이었고 이번에는 17년도 말 이후에 18년도에 나왔던 급락장 이후 다시 되돌림으로써 표현됐던 반등입니다. 이런 장을 제외하고는 저가를 내린 다음에 급반등이 와서 5일선이 맞춰져서 더블 바텀이 된다? 이거 망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지금 매물대에서 앞으로 반등이 나온다. 기간이 오래 걸리든 상관이 없어요. 과거에는 이 저점으로부터 상승장이 시작될 때 3, 4개월이 걸렸습니다. 12월 중순으로부터 4월 초가 되겠죠. 한 3, 4개월 정도 걸렸는데 저는 기간을 다 무시하고 저점만 붕괴시키지 않고 더블 바텀식으로 해설을 할 수만 있다면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장기 관점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은 딱 30% 비중만 유지하시고 애초에 말씀드렸던 3대7 전략으로 계속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원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화 전략이고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0%에서 선택을 하고 아래를 줍겠다면은 아예 장을 안 보는 것이고 30% 비중을 걸었다면은 이 장이 여기서부터 상승을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50% 또는 40%가 있으니까 이 비중을 저점을 이탈시킬 때 손절하시고 비중을 덜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 저점 붕괴 안 시키고 올라간다. 그러면 다른 거 할 거 없이 주봉 상태를 보시고요. 우리는 50% 비중을 들고 있으니까 이 봉이 이 이동평균선이 크로스할 때 이때 추가 매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약세장 상승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없이 충분하게 그냥 그 반등분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저 이렇게 정리 드릴 거고 단기장만 말씀해 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한 번만 복기를 해볼게요. 네, 영상을 하자마자 영상 뜨자마자 비트가 쭉 빠진다 라고 말을 하거나 떡락인데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니면 좀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어떤 말씀을 드렸었는지 짧게 영상 보여드릴게요. 사실상 이 스토캐스틱으로 해설을 했을 때는 비트코인은 한 이틀 정도는 조정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상승세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해설을 하는 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신뢰도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비트코인 차트가 아니라 나스닥 차트로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나스닥 차트는 최근 신뢰도가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 차트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냐? 올라간 다음에 내려갔는데 그 구간에서 스토캐스틱상 과매도가 충분히 약간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조정 구간의 약간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 추세 전환이 주말에 모두 소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월요일부터는 약간 반등을 그리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었던 관점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된 나스닥을 봤을 때 스토캐스틱이 저점을 받고 이제 반등을 가져간다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미 과매도로 인해서 반등이 나와야 할 타이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반등할 가능성이 큰가 아니면 하락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 차트를 반등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이제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본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조정은 3일 정도 이뤄지긴 하겠지만 이 정도 내려서 하락하긴 하겠지만 이후로부터는 이 현상으로 인해서 단기 반등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요일까지는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위반하려면은 약세장 스토캐스틱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되는 것은 일봉상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 5일선과 20일선은 데드크로스 이후에 중첩이 될 거예요. 막 골드 나왔다가 데드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후 차트에서 데드 나왔다가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얼마나 반등이 나오는지가 저는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17K 매물대를 뚫어주는 게 숙제고 그 다음에 21선을 부딪혔을 때 이거 뚫어줄 수 있는지가 추가 상승의 가장 핵심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비교를 해본다면은 60일선을 뚫어내는 모습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을 가져갔었죠. 정말 필요 없는 말이긴 하지만 이때도 지지로 쓰였다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는 괜찮은 그런 과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장단기장을 분석을 해드렸고요. 실제로 이대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적 없는 이유 없는 그런 선동이나 제가 말한 적 없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웬만하면 좀 영상을 다 봐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제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 선물방도 이용을 하셔서 많은 혜택들을 여기에 적혀져 있는 혜택들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방에 입장을 하시면은 제가 추후에 여는 관점 공유방에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한파가 매우 춥습니다. 다들 외투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